Same bed, but it feels just a little bit bigger now. Our song on the radio, but it don't sound the sa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합배신 유코치예요. 네, 반가워요. 이발이요? 이발 미용이라고 했어요. 미용. 이발이요. 파마했어요. 펌이라고 했어요. 펌. 볼륨 펌, 옆에는 다운 펌. 네. 머리 괜찮나요? 지금 여기 이마 이쪽에서 막 엄청 뭐가 났거든요. 여기 미간 쪽에 눈썹이랑 테러가 나서 앞머리가 그때 길어가지고 자꾸 찔러서 막 이쪽에 테러가 나서 확 잘라버렸어요. 시원하게. 아무튼 여러분, 자 오늘 화요일이네요. 자, 취업외신 방송, 오늘은 89회 취업외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오늘 순서는 첫 번째가 합격자 에피소드 시간이고요. 두 번째 취업 정보통 시간입니다. 취업 정보통 두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지각 안 하시고 방송 빨리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순서 바꿔야 됩니다. 합격자 에피소드를 두 번째로 하고 취업 정보통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 바꿔서 첫 번째는 취업 정보통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합격자 에피소드, 마지막 Q&A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순서 바꿔서 할 거예요. 그게 더 낫나요? 지금 이것도 짤방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게 이 방송, 취업 방송회를 하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해놓고 퍼뜨리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시작합시다. 취업 정보통 빨리 네. 개근, 빨리 나오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모범생. 조기 출근? 모범생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자, 첫 번째 회사 소개시켜 주시죠. 자, 첫 번째 회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회사는요, 지금 수시 채용이 떴어요. 수시 채용. 공채 아니고 수시 채용이에요. 수시 채용 떴고요. 여기는 교육회사입니다. 교육회사. 채용 직무는 가맹혁신 기획팀입니다. 가맹혁신 기획팀. 그게 뭐냐면 기획이나 마케팅 직무 보는 건데,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면은, 경쟁업체를 분석하고 자사 영업 현황 분석하는 거. 그리고 또 가맹사업 및 시설형 교육사업의 사업 기획. 그리고, 가맹점이나 회원 대상의 이벤트나 프로모션 마케팅 홍보 방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 그리고 지사 목표 관리 및 지사장 활동 관리, 가맹점 회원 대상의 강의 지원, 홍보 지원. 전공 무관, 상경계열 우대하는데 어쨌든 전공 무관이고 필요 역량은 기획력과 리서치 역량 및 분석 능력, 영업 관리 능력입니다. 사원수나 매출액은 어떻게 되죠? 사원수는요, 1,530명이고요. 매출액, 높네요. 매출액은 4,700억입니다. 4,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29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은 7%로 이 회사는 되게 완전 우량한 기업이에요. 자, 여기 그러면은 신입 초봉이요. 초봉 말씀드릴게요. 신입 초봉은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고요.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지원이에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면 되고요. 접수 마감일 알려드리면 접수 마감일은 8월 7일입니다. 7일. 8월 7일. 많이 남았어요, 아직. 대략적으로 2주 남았나요? 2주? 거의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2주 남았고, 여기는 교육업계에서 1위 기업이고, 네.
교육 업계에 관심 있는 구직자라면은 커리어 쌓기 좋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쓸 때 팁을 알려드리면은 역량 키워드로 기획력, 분석 능력을 꼭 넣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또 행사나 축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기획력을 어필하시면 되고, 그 경험의 과정과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사회 경험을 하면서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으면은 분석력을 역량 키워드로 써서 작성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가 교육업계 치고는 매출이 초봉이 높은 편이에요. 2,800만 원. 언타이드님 대교 아닙니다. 되게 아니에요. 대교 되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 취업정보통 내가 그 예전에 작성했던 프레임대로 안 돼 있네. 뭐 자소서 팁 그렇게 해놓고 막 그 아래에다 부연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통째로 다 그냥 버무려 놨네. 그래서 이 기업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대교 아니고 유코치님 뭡니까? 대교 아니고 잠깐 그냥 알려주지 마시고 입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내 거. 왜 내 거 따라해요? 내 거 따라하면은 그 벤치마킹. 베라 파인트 하나 기프트콘 주세요. 특허권 있습니다.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다른 거요?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 진짜. 같이 할까요? 응? 같이 하나씩. 제가 첫 마디하고 두째 마디. 동시에 해봅시다. 하나. 첫 마디 나 둘째 마디. 네. 하나 둘 셋. 오! 괜찮으세요? 이거 괜찮다 이거. 두 번째에서 이렇게 합시다. 네. 맞아요, 원타이드님 교원이에요. 교원 맞습니다, 여러분. 교육업계 1위에요, 여기 교원. 다 들어보셨죠, 교원? 지원하실 분들은 아직 여유 많으니까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좀 긴데요. 자, 오늘 그 교수님들한테 피드백 받았던 대로 그걸 반영해서 빨리 진행해보세요. 자, 다음 회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회사는요, 외국계 기업이에요. 취준생들이 좋아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여기는요, 지금 채용 직무로 영어예요. 리셉셔니스트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셉셔니스트. 저희 매니저분 지금 영어 잘 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셉셔니스트예요. 리셉셔니스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사원수는요, 73명. 예, 73명이고요. 매출액은 483억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초봉은 2천만 원대 한 초반이 한 2,300 정도? 2천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방송 듣는 매티들 위해서 그냥 우리 코치들은 2천 초반이요, 2천 중반이요, 2천 후반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액수를 말해주시죠. 초봉은요, 이 회사는 2,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지원이고 그 다음에 7월 31일 앞으로 지금 오늘이 7월 24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 31일 마감이고 참고로 이 회사는 우리 그 멘토링 교육생이 합격했던 회사인데 이 기업이 뭘 보냐면은 일단 영어 회화 실력을 좀 봅니다. 그 친구는 좀 그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현지에서 좀 업무를 하다 온 친구여가지고 이 회사 지원할 때 좀 좋아했었고 회사에서 좋아했었고 스펙은 좀 크게 보진 않지만은 학교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정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 대학교였습니다. 경기도권이고 국립대였습니다. 여기 회사는 국제 물류라든지 그 포워딩 회사인데 프랑스 외국계 기업인데 외국계 기업이라서 분위기는 자유롭고 근데 연봉이 좋고 인상률도 낮습니다.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글로벌 물류 회사이고 외국계 기업이라서 혹해서 입사 지원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리셉셔니스트라는 직무, 이게 이제, 이런 직무가 자체가 이제 잘 안 봐요, 스펙을. 사실 채용고 올라올 때도 그냥 경력무관, 학력무관, 별다른 스펙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무 강도도 좀 높고 연봉도 좀 낮아가지고, 그 지원자들, 구직자들 그런 이제 스펙의 그런 범위 이런 걸 좀 넓게 잡아놓고 이렇게 채용을 해요, 사실. 왜냐면 이제 이직률도 많고 퇴사율도 많기 때문에 이쪽 직무는 구직자들 스펙을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봅니다. 특히 여자분들 많이 지원하시는데 가셨다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직무는 사실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 자체가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이고 되게 프랑스계 외국계 기업이라서 되게 괜찮은데 이 직무, 뭐 무역 수출입이나 수출입 사무 이런 데 있잖아요. 무역 사무 이런 데는 사실 회사율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아까 그 피드백 받는다면 높낮이라면 더 변화무쌍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회사는 되게 좋아요. 외국계 기업이고 글로벌 물류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나중에 뭐 들어가서 그런 경력 쌓기라든지 이런 데 되게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직무는 퇴사율도 좀 높고요. 이직률도 높고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강도도 좀 빡세고 연봉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많이들 나옵니다. 예. 오늘도 기초상담했던 회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무역회사 쪽 사무 업무 무역 사무 쪽 수출입 사무 이쪽으로 있다가 도저히 좀 아닌 것 같다. 업무 강도도 너무 높고 너무 연봉도 낮다 하셔가지고 지금 그만두고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 계셨어요 오늘.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 정리해드리면은 지원하실 때 유의할 점은 지금 뽑고 있는 리셉션 리스트 접수 담당 업무는 입사 전하면은 좀 손해를 본다. 근데 회사 자체는 좋다. 그 회사 이름이 뭐냐? 회사 이름은 지오디스 윌슨 코리아입니다. 지오디스 윌슨 코리아니까는 리셉션 리스트 채용 직무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원하지 말고 다른 직무 나왔을 때는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회사는 3번, 4번은 누가 준비한 건가요? 이거? 최코치님이 준비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뭐 당연한 거를 뭐 빨리빨리 와요. 네. 방송 느려지게 하면 안 돼. 반갑습니다. 아, 시끄러워. 아유, 자꾸 반갑습니다 할래. 방송 지나고 있는데. 반가워가지고. 자, 이 회사는, 세 번째 회사는 채용 직무는 인사청구팀이고, 사원수는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1,0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40억 원, 영업이익률이 거의 13% 정도 되고, 신입사원 초봉이 3,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은 자사 양식 이메일 지원과 자쿠리아 방식이고, 7월 28일 날 마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28일. 이 회사의 기업 정보 및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그 항목별로 안 해놨네. 아이, 해보세요. 이 기업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에요. 밀폐용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미국, 중국, 베트남까지 진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채용 공고 보시면 뭐 중국어나 영어 가능자를 무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잘 나가는 만큼 연봉이 지금 3천 이상입니다. 네. 바로. 근데 이제 이번 모집 직무는 인사총무예요. 인사총무고 3개월 인턴 수료 후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이제 인턴을 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경영지원 직무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3개월 일하고 웬만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정규직이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는 보수적인 분위기인데, 또 인사총무팀 직원들은 특히 이사가 있으면은 챙길 것이 많이 바빠지는데, 그러니까 2019년 3월 달에 판교 신사옥으로 이제 이전하는데, 이때 이전할 때 엄청난, 이삿짐,
그리고 재정비, 재배치. 이게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써놨어요, 이거? 이사 가려면 아직도 오른 것 같은데. 지금 3년 뒤에 가는데, 지금 2016년 7월 저는 달이고, 사실 이걸 말하면서 이제 이사했던 경험을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인사총무 쪽에서 이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신입 지원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특히 인사총무 쪽은 이사를 가면 사실 좋은 일들은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일이 되게 많아져요. 뭐 챙길 것도 많고 뭐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챙길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사 업무도 인사총무, 특히 총무에서 주요 업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사하는 소식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네. 뭐 신사옥으로 이전하지만 사실 인사총무팀은 사실 좀 걱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실무자들은 일도 많고 또 챙길 것도 많아서. 그러니까 신사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휴스턴이트 센터도 있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요번에 입사하고 나서,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이직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약 50% 됩니다. 좋은 거는 그 전에 이직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그 초코치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사를 하는 게, 꼭 본사가 이전하는 게,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본사뿐만 아니라 지사라든지, 예를 들면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하기 전에 실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게 곧 인사총무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네, 면접에서 되게 이사를 해봤다 이러면은 되게 좋아할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원룸이사 이런 거는 안 통하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안 말하셔도 되고 약간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하면서 혹시 이사 업무를 해봤으면 그거를 꼭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하세요. 네. 봐봐, 에이스 호응님도 3년 뒤에 일을 치키치키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 총무 중에 특히 이사가 큰일이다라는 거 네, 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네, 기억을 많이 하고 좋아할 거예요. 특히 인사총무 팀에서는. 왜냐면 본인들의 그 후임들을 뽑는 거라서. 네. 그리고 3년 뒤에 일이긴 하지만 되게 이사를 해봤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미 언론에서 막 많이 터뜨렸더라고요. 저 계속 정당하고 있네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재학생분들은 지원을 이 회사를 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아마, 별로 상관 없겠죠? 이 회사 이름 빨리 공개해주세요. 이 회사 이름은 제가 좀 저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초성만 할게요. 초성. 근데 이미 말해주셔서 이름은 리을입니다. 재미가 없나요? 라겐락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라겐락이라는 회사인데 근데 보니까 되게 정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언론에서는 되게 많이 좀 매출도 나고 해서 많이 띄워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좀 회사가 좀 수직적인 분위기도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무, 특히 인사 총무니까 이제, 네, 3개월 그 기간이 있지만, 정규 전환은 웬만하면 될 거니까 지원을 꼭 해보세요.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연봉도 높으니까요. 3,100만원 선이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회사 소개해 주시죠. 다음 회사의 채용 직무는 이제 이번에도 총무입니다. 총무. 그 사원수는 120명이고, 매출액은 이제 7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44억이고 영업이익률은 19%입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은 이제 자사 홈페이지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 마감입니다. 이 회사는 뭐야? 아예 그냥 대본에다 회사 이름 써놨는데 네덜란드 맥주 브랜드 한국 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지사 설립 이래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자기 발전의 기회가 많습니다.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은 사이버 연수원 등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답게 수평적인 업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이라든지 야근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합니다. 채용 공고의 내용을 보면은 회사 행사 지원, 그리고 법인 차량 관리, 보안 시스템 관리, 사무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총무 업무이니까는 총무 지원하는 분들은 업무 내용 참고해가지고 회사 지원할 때 활용하세요. 근데 보시면 이제 총무 쪽 지원하시는 교육생들이나 저희 회원들 보면 일반 취준생들 보면 이제 총무 쪽 직무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설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패트리코 아닙니다. 실리콘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대표님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채용 공고를 보시고 아 총무부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좀 이해를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계약직 1년 근무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 땡땡이 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니까는 안심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회사를 추천하는 점. 추천한 점은 일단 외국계라서 분위기가 되게 좀 자유롭고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예, 자기개발이나 이런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9%인데 19%면 엄청나게 높은 회사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뭐 효율화 이렇게 입에 닿도록 그렇게 말을 해도 영업이익률이 15% 내외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IT 쪽도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약 19%, 20% 가까이 됩니다. 연봉은 2,600만 원 선입니다. 2,600만 원 끝인가요? 1,600만 원 선이고 근데 사실 경영지원부서라서 성과금은 따로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600만 원 선이고 근데 총무치고는 뭐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네, 지원을- 체코치니 근데 화면을 보면은 되게 얼빵하게 나온 것 네, 같습니다. 좀 머리가 되게 머리가 좀 코시기 같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지? 실물과 되게 다릅니다. 샌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샌님처럼. 레고 머리 같은 네, 거. 머리가 이 회사 이름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 이름은 네, 시앤블루님 맞습니다. 하이네켄 코리아. 하이네켄 코리아입니다. 저 사실 예전에 맥주를 좋아했었는데 지금 못 먹네요. 아무튼 네. 하이네켄 코리아에서 총무직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락앤락처럼 뭐 1년의 그 시험 기간을 두고 있어요. 뭐 계약직 1년 근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영지원 직무다 보니까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은 다 정규직 전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총무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세요. 네. 근데 기간이 지금 29일까지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지원을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취업 정보통을 4개의 기업들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합격자 에피소드입니다. 합격자 에피소드. 네, 합격자 에피소드. 오늘은 2명의 합격자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사례는 남자 28살 택배 회사 법인영업팀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지금 수습기간이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혼자서 진행은 재미없습니다. 이 남자 교육생의 그 스토리를 보니까는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걸 편의점이랑 과일가게에서 알바를 했었고 나이는 28살이고 학점은 3점 초반대인데 이 친구가 유명 택배회사 법인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친구를 합격을 시킬 때 어떤 점을 포인트로 트레이닝 시켰나요? 매트론 코스 할 때. 일단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나이가 28인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2번이고 그것도 2개월, 2개월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그냥 학교 다니면서 헬스장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좀 평화롭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필을 했던 거는 이제 기간이 살 경험이 없는 만큼 그 2가지 경험 중에서 최대한 성과들을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매출을 올린 거랑 기간은 짧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을 분석해서 방문한 고객들 수를 늘린 거 이 2가지를 각각 어필해서 이제 기간을 짧고 좀 편의점이랑 과일 가게뿐이 없지만 이제 확률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멘토링을 시작하고 한 달 반 만에
서류 통과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백화점 유통 쪽이라든지 네. 뭐 대기업, 중견기업 가릴 거 없이. 근데 이제 좀 면접에서 좀 많이 부족했던 점 말이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리고 좀 사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접까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명 특배에서 법인영업팀 최종 합격을 한 거죠. 네. 이 친구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기분이요. 저는 이제 사실 서류 통과를 빨리 돼서 취업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좀 면접에서 많이 좀 고생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남자 회원들은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만큼 되게 많이 기뻐했죠. 네. 그리고 원래 사는 곳이 사실 지방인데 이제 그런 고생한 것도 아니까 네. 많이 좋아했고 이제 또 연봉, 네. 연봉도 이제 성과금 포함해서 3,6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분께서 말씀하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뭘 하고 있었을 때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다? 연락을 받은 거는 사실 다른 회원에 저도 이제 컨설팅 일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그 회원한테 바로 보여줬어요. 아, 나의 어떻고 스펙이 이런데 합격을 했다. 여러분들 이 친구를 제가 합격했을 때 어땠냐면은 제가 사실 컨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컨설팅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카톡을 딱 보냈는데 합격했다는 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뻐가지고 지금 컨설팅 하고 있는 그 교육생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엄청 자랑질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속신하거든요. 어때요? 누가 더 합격시킨 것 같아요? 난 이 친구 합격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리얼리티 하지 않나요? 드론 날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튼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신나는 걸 이렇게 도서관에서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확 그냥 해버렸네. 솔직한 심정이 어땠습니까? 솔직한 심정은 많이 되게 좋았죠, 기분이. 네. 무조건 좋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요, 지금. 어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직무 자체도 법인영업팀이라서 이 회원이 아예 영업만 있는 직무는 사실 많이 안 맞았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법인영업팀부터 남자가 하기에는 좋고 전망도 있거든요. 그리고 택배회사라는 것 자체가 유통업계에도 전망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사실 카톡으로 저희는 카톡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데 교육생들이랑 카톡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처음에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제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업계 비전이라든지 직무에 관해서 이제 말씀 저희 카톡으로 드리면서 이제 기쁨을 나눴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합격을 시켜놓은 다음에 기분이 어떤가요? 계속 보고 싶나요? 아니면은 그냥 속 시원하네 빨리 합격돼서 빨리 가버려라 이렇게 생각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보고 싶죠. 사실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 멘토링 코스 저희 1대1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정도 사실 많이 들고 하거든요, 서로. 근데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보고 싶기도 하지만 거짓말 완전 방송용 멘트 짜증나 죽겠네. 저는 솔직히 이 친구도 합격하면은 아쉬운 게 한 40% 정도 되고 속 시원한 게 60% 됩니다. 사실 그 멘토링 특성상 계속 합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무조건 교육생한테 취업교육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지 않습니다. 취업교육생들이 멘토링 교육생들이 먼저 이제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배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팍팍팍팍 쏟아붓는데 속 시원한 것도 좀 많고 근데 이제 좀 걱정도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애들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할 텐데 그 생각하면 또 이제 걱정도 되고 안쓰럽고 또 아쉽기도 하고 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첫 코치님은 뭐라고요?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좀 아쉬운 것도 저는 있더라고요. 원래 좀 제가 정이 많아서 아무튼 그러니까 회원들하고 정을 쌓고 해서 좀 뭔가 특히 좀 취업이 빨리 되거든요. 취업 코치들하고 막 먼저 소통하려고 하고 좀 같이 좀 잘 지냈던 회원분이 주로 빨리 취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사실 아쉽더라고요. 취업도 빨리 맞습니다. 되지만 공통점 여기서 포인트
우리 그 교육생들은 코치들한테 먼저 계속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빨리 합니다. 네, 취업도 빨리 하고 또 괜찮은 곳에 합격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아쉬운 것도 있어요. 아, 되게 태도도 좋고, 저도 이제 컨설팅 교육할 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벌써 취업하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적극적인 교육생들 말고 수동적인 마인드, 별로 교육을 시켜도 흡수를 못하는 교육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한편으로 근데 저도 사실 원래 뭐 이전에 이제 저도 교육생이었는데 대표님한테 교육생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모습도 떠오르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이 그런 친구의 생각- 모습은 우리 체코치님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 친구의 그 머리 스타일이랑 똑같았습니다. 머리가 실물과 많이 다르네요. 얼빵해가지고 그냥 레고 머리처럼 돼가지고 그때도 좀 얼빵했는데 그래도 시킨 건 잘했어요. 저는 이제 마인드가 뭐였냐면 뭐 취업 스킬대로 해보고 안 되면 혹시라도 불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2개월 만에 취업이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뭐 인사청문 직무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체코치님에도 취업이 됩니다. 저도 했는데 뭐 여러분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멘티님들 더 자극을 받으실 거예요. 제 머리를 보고. 체코치님의 이런 성향이 이런 성향과 이런 성격과 이런 외모 이런 머리 스타일 이 머리 스타일이 완전 그 뭐 샌님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이 됩니다. 다. 머리가 빨리 자라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유통업계 특히 택배회사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건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저 회원한테 물어보니까 신입 뭐 초봉 기준 성과금 포함해서 3,600이라고 하네요. 3,600. 되게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유통이나 특히 택배회사, 택배업계 관련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이 3,600이라는 거. 네. 3,6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사실 오늘 이제 회원이 사실 연락을 또 했었는데 카톡으로 오늘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북동보물이라고 해서 취업 필살기가 있습니다. 필살기. 그것 때문에 너는 합격을 했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네요. 네. 성북동보물. 그런 것도 잘 그 홍보팀에다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체코치님 파트는 끝났고 나가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 방송 듣고 있는 멘티님들 우리 그 자꾸 그 모이자고 하는데 지금 자꾸 안 모이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방송 듣고 있는 멘티들 안 모일 거예요? 안 모일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으로 추신 파티를 할 건데 안 모일 겁니까? 1박 2일이든 당일치기로 와서 이력서, 자소서, 면접편 해서 매 1시간씩 여러분들 그 어떤 피드백 받고 싶은 거, 자소서 피드백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 바탕으로 각 시간 동안에 자소 첨삭을 진행해도 되고 면접에 대한 Q&A를 하든지 막히는 질문에 대한 실제 면접 컨설팅을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솔루션을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사람과 따라오는 사람이 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8월 13일 어떻습니까? 8월 13일 토요일 2주 뒤 8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어디 그 장소 협찬하거나 소개해 주실 분들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겁니다. 어때요? 8월 13일.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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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합시다. 투표를. (8월 13일) 당일치기. 5호 카페가 어디야? 왜 어디에요, 그 카페? 근데 이때 휴가철 아닌가요? 휴가철이에요? 네. 아닌가요? 휴가철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휴가철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초. 이제 8월 둘째 주여가지고. 아, 광복절. 근데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너네들 죽을래? 상관없지 않나요, 여러분? 휴가철이다. 야, 니네가 휴가철을 왜 얘기해? 야, 취준생애들이 휴가가 어딨다고, 이 새끼들이. 이제 존댓말 안 해야겠다, 이제. 아이씨. 얘들아. 아, 이게 더 낫네.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아이씨. 원래 저희는 교육할 때 그 존댓말 하거든요. 근데 방송할 때는 말 넣는 게 낫겠다, 이거. 야, 너네들 죽을래? 니네들이 뭔데 지금 휴가철이라고 뭐 지금 걱정을 하고 자빠졌어, 씨. 걱정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지. 서울 막 올라올 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올라올 때 힘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괜찮아. 근데 휴가철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개소리들 하지 마시고. 휴가 니네들 혹시 휴가 하려는 거냐? 죽을래? 야, 되게 편한데? 코치들은 뭐 존댓말 할지 아니면 그 반말 할지 알아서 하시고, 차라리 내 컨셉 자체가 원래 좀 이게 좀 친근하게, 응?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냥 이제 말 놓고 좀 편안하게 낫겠다. 그래서 8월 13일, 우리, 오후 카페 뭔가 했는데, 드론 날려, 씨. 우리 드론 날려님. 아, 진짜, 씨. 오후 카페. 괜찮은데? 거기서 하면 괜찮은데? 내 잃어버린 인연. 그 인연을 날린 카페에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거기가 아마 스터디 카페로 이제 바뀌었을 텐데, 임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도 가능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카페 주인보다 제가 그 시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그 카페에서 밤새도록 맥주 마시면서 거기 안에서 기타도 치고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멘티들 많이 모여가지고. 재밌긴 재밌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엄청 헬이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장소 협찬 받을 때 있으면 알려주시고, 5호 카페는 근데 이제 그 2호선 라인이 아니고 저 강북 쪽, 서울 강북 쪽이어서 지방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그 교통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일단 8월 13일로 하고, 8월 13일 할까? 아씨. 여러분들 날짜만 일단 정해봐. 그 카톡상에다가 날짜 본인들이 가능한 날짜들, 이기만님 날짜 한번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해가지고 가장 많이 몰리는 것들 해서 그때 정하는 걸로 합시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제 토요일날 하는 게 낫고, 아니면 평일은 저녁 때. 그래서, 8월달 중에 화, 목, 취업방송할 때, 그때 저녁 때, 방송 시간 때 우리가 모여서 파티하는 모습을 현장 생중계를 하면 될 것 같고, 화, 목, 안 되면은 토요일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히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 투표는 화, 목, 토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맞는 요일 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요일이 정해지면은 날짜, 뭐 예를 들면 화요일날이라 치면은 8월 9일, 16일, 23일 중에서 또 투표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카톡방에서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코치님 우리 취업기숙학교 또 가야 되지 않나요? 가야죠. 취업기숙학교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취업 기숙학교는요.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 8월 중순 이후 8월 말 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에 하반기 뭐 하느라 이제 막 준비하실 텐데 그때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시즌 이 전쟁인데 난 그 전쟁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늘 명품 스쿨 할 때도 내가 말했는데 지금 우리 그 멘티들이 우리 사무실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표정과 또 8월달 말에 이 똑같은 사람들이 표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지금은 애들이 그래서 좀 여유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8월 말이 되면은 얼굴에 도끼가 나옵니다. 그 독사의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쎄한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 목, 토 이렇게 날짜 정하시고 아예 그냥 취업기숙학교 여러분들 그거 어때요? 취업기숙학교 해가지고 가격대를 이번에는 추신 여성 팬들이니까는 완전 딱 거의 실비 수준만 받고 실비 수준으로 해서 하는 거 어때요? 어때요? 빨리 채팅방 빨리 써봐. 우리 취업기숙학교 60만원짜리인데 그 뭐냐 60만원에서 딱 실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가 가는 거를 취업기숙학교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네.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되게 알차게 할 테니까는 그렇게 프로그램 교육 받고 밤에 뭐 힐링 시간 갖고 하면 되겠구만. 유익한 어때요? 아프리카 TV 초대해 쉬는- 주실 거예요. 네. 취준생이 휴가가 없으니까는 취업기숙학교로 휴가를 되찾아 이거예요. 엄청난 좋은 그런 뭐 강가라든지 뭐 산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고 근데 놀진 마세요. 창밖으로만 보세요. 어느 불일치이긴 내가 언제 우리 애들 놀게 해준다고 그랬어? 취업기숙학교 가면은 그냥 딱 뭐냐 물놀이와 경치는 구경만 하시고 교육, Q&A 이것만 할 건데 안 그래요? 무한 피드백 해드릴게요. 무한 피드백. 무한 피드백. 오히려 피드백 받는 거 힘들게끔 피드백 그만 좀 해주세요. 저 좀 작성하고요. 뭐 이렇게 모기가 있네. 모기가 스코치 바로 진행하세요. 모기 잡아야 돼. 오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비키세요. 그거 맞아도 될 것 같아. 아, 네. 빨대레스가 맛있어. 근데 어차피 뭐, 휴가는 취직하고 가세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첫 가족여행을 성인이 사실 돼서 취직하고 갔거든요. 첫 직장 구하고. 합격하고 입사하기 전에 분위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네. 그때 가시면 아주 네, 분위기도 진짜 좋고.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들은 신입이라도 사실 연차가 없더라도 이제 휴가는 쓰게끔 하더라고요. 네. 주기퇴사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나 들으려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방송 진행하는 그 내공이 올라오고 발끈하게 하네 또. 그러니까 취업기숙학교도 지금 일정이 뭐 논의를 잘 해보시고 저희는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돌려줍니다. 저희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되게 조용해졌네요. 네. Q&A 시간 가죠. 소개했나요? 이분 맞다. 네, 소개해야죠. 빼먹으시면 안 돼요. 합격자 에피소드. 제 교육생 한번 빼먹었어요. 최근에 이제 소니 코치님이 교육생. 합격을 시킨 교육생입니다. 예, 교육생입니다. 네, 되게 미모의 수준생. 이분은요, 어학원 쪽이에요, 어학원 쪽. 근데 이제, 신상보호상, 회사명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제 어학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어학원이에요. 유명 어학원이고. 네, 유명 어학원, 이제 관리직교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멘토링 코스 한 지 2.5개월 만에. 2.5개월 만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죠? 나이는 20대, 중후반. 중후반. 네.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친구는 있나요? 장난이고. 아무튼.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막 대대 활동이 하나도 없고요. 사회 경험도 이제 아르바이트, 어떤 아르바이트로? 그냥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 하나랑, 그리고, 제과점 쪽 아르바이트 딱 2개 있었어요. 대내 활동이 한 개도 없었어요. 이분도 2개만 있었고. 그럼 이분은 혹시.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네, 진짜. 좀 많이 하셨겠네. 사실 쓸 게 없다고. 쓸 게 없다고 걱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스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스펙? 스펙도 사실 이분도, 근데 사실 나이가. 여자분들은 네. 사실 나이가 좀. 20대 후반이라서. 네. 후반이라서. 네. 스펙이. 여성분은 나이가 좀 많이 많아질수록 한 살 한 살 사실 네,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소니 코치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 회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되게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게 자기가 좀 이렇게 뭐가 했는 게 많이 없으면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구직 활동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회원이었는데 열심히 마음 다잡고 준비를 해가지고 2.5개월 만에. 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회 경험 많이 없어도 다 그걸 스스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몇 개만 가지고. 네, 한 2개? 2개도 충분합니다. 저희한테는. 그렇죠? 그죠? 2개면은 제가 과일 가게든 꿀가게든 상관없어요. 어떤 가게에서 알바를 하셨든. 네. 붕어빵을 그런 거 좋구나. 붕어빵 하는 거 좋아요. 좋은 소스예요, 그런 건. 네. 다 좋은 소스 드리니까. 네. 네. 지금 혹시나 알바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다음 순서는 뭐죠? 그 다음 Q&A요. 그 다음 Q&A. Q&A입니다, Q&A. 질문 끝판왕. 자, Q&A 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오늘 음악을 못 틀어서. 왜 아쉽네요. 슬픈 거 말고 좀, 네. 이렇게 좀 업되는 걸로 좀 틀어주세요. 업되는 거요? 네. 근데 저는 맨날 맨날 중대원이 그런 것만 들고, 시청곡을 욕 나오는 거 들고. 신청곡, 이번에 욕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욕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질문 주세요, 질문. 오늘까지만 이제 쇼미더머니 틀고 안 틀 거예요. 자, 끝났기 때문에. 시즌 6. 여러분 근데 진짜 벌써 7월 다 갔어요. 다음 달. 8월 말부터는 진짜 구직 활동 다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네. 긴장되죠? 경각심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취업하는 게 진짜 좋아요. 네. 확실히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경쟁률이요, 여러분. 시즌 때 지원하는 거랑 지금 지원하는 거랑 거의 반이에요, 반. 50% 떨어져요, 경쟁률이. 이럴 때 구직 활동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현명한 거예요. 특히 스펙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도 사실 인사총무를, 첫 회사가 인사총무팀이었는데, 이 시기 때 딱 지원을 했어요. 네, 특히 경영지원 쪽은 진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수시채용 공고를 이때 올리기 때문에, 잘 지원해보시고, 알짜송님 질문 주셨고. 락앤락이요? 아까 이거는 초코시팅이라서 하는데. 빨리 해주세요. 일단은 락앤락 매장 판매직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역 매장이 있을 건데, 연봉 3,100만원으로 동일하진 않아요. 네, 셀러 맞아요. 네, 셀러 맞긴 한데, 그리고 일반적인 영업하고 또 다르니까 한번 다시 체험해 보시고,
만약에 영업 관리나 이런 쪽 영업 사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매장 판매직은 또 다르니까 지원하지 마세요. 특히 그리고 여러분 연봉 같은 경우는 직무마다 다르거든요. 네, 직무마다 다르고 또 사실은 그 학벌도 달라요. 예를 들면 그 뭐 A라는 회사에 뭐 인사총무팀 사원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연봉 책정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면은 그 경력이나 그런 뭔가 학벌 사실 최종 학력 가지고도 차별을 두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드론날려님, IT 업종은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있나요? 아 그럼 광범위해요 이거 지금 질문이. 근데 일단은 IT 직무같이 이런 전문적인 분야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네, 그동안 냈던 성과들로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IT 업종이요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제 명품 취업스쿨 교육생 한 분 있었는데 IT 쪽으로 회사에서 보는 게 다 달라요. 강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 만들어가고 도전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 기업 쪽 그 이상급은 좀 더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되게 이것저것 많이 막 옮겨 다녔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IT 특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했다든지 그런 걸 오래 하셨던 분들은 회사에서도 얘는 좀만 있다가 자기 사업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정확히 뭐 어떤 때문에 걱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답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 IT 쪽은 사실 뭐 사회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IT 쪽은 왜냐하면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사실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전하시면서 사실 공백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교육을 받으시면서 공백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한 것도 자소서에 쓰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사회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 전공 수업을 드론날려님 이거는 사실 저희 자코서트라고 이제 매주마다 진행하는 재능기부 취업 특강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건 사실 취업 스킬적인 부분이거든요. 실력을 보일 수가 없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자소서 작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보면은 사실 다 방법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성과 위주로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알짜송님. 맞아요. 알짜송님도 사실 멘토링 회원 같은데 닉네임을 보니까. 네. IT 관련이 없는데도 면접을 봐요. 네. 사실은 자소서나 이런 것들에 이제 본인의 성과를 어필하면 역량적인 부분이 좀 맞는다라면 네. 아까 소벌도리님 공대생인데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사실 근데 요새는 보면 대기업들이 보면 이제 일반 경영지원 직무나 그런 원래 기존의 그 어문 계열이나 뭐 사회과 계열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편견이 있는 직무들을 사실은 요새 최근 들어서 사실 공대생한테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경영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경영학으로 복수 전공해도 좋지만 근데 이미 제가 볼 때 소벌도리님 질문한 걸 보니까 이미 전공 중인 것 같아요. 이미 전공을 하고 계신다라면 계속 복수 전공을 하시고 네, 왜냐하면 크게 보고 네. 근데 왜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근데 이런 분들은 보면 취업을 더 잘 된다는 그런 말 때문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대생 자체로도 요새는 사기업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 제조업이 많잖아요. 비율을 보면 그래서 뭐 제조업 관련 전공인지 사실 IT 전공인지 사실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보면은 일단은 뭐 경영 쪽 직무를 전공을 했다라면 충분히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나중에 좋으실 수도 있어요. 입사해서 이제 승진을 할 때라든지 왜냐면 팀장급들은 사실 일반적인 뭐 재무 상태나 그런 지식은 익혀야 되거든요. 어떤 뭐 직무를 맡건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길게 보면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졸업까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NCS
공대생이지만 경영학을 만약에 보수 전공을 하잖아요. 그럼 NCS 자소서에 쓸 수가 있어요.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쓰나요? 예를 들면 NCS에서는 뭐 경영 그 수업 들은 것까지 쓰라고 하거든요. NCS 공기업 자소서 보면. 근데 이제 경영학 관련된 수업들이 거의 일치해요. 그 사무직 쪽에 그 NCS 능력표랑.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들은 수업 내용들을 이제 NCS 공기업 지원하실 때 자소서에 뭐 교육 이수 사항에다가 추가를 해서 쓰시면 더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크게 없다던데 그런 열심히 사시고 있는 거니까 소벌돌이는 꼭 경영학까지 복수 전공을 하세요. 이왕 시작한 김에. 네. 다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 드리니까. 네. 봐봐요. 임원까지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학을 알아야 이제 그렇죠. 네.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이제 네. 자, 아프리카TV님은 일단 영어 152님 네. 거기 인사총무 직무는 이직할 때 국내 다른 업종회사나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나요? 이쪽 인사총무 출신. 네, 저는 인사총무 출신. 아무튼 부끄럽지만 네, 인사총무 직무는 보면 경영지원 부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인사총무, 뭐 재무회계, 뭐 기획 이런 식으로 이런 직무들이 있는데 이 직무의 장점은 일단은 업계에 상관이 없어요. 업계에 상관없이 외국계 뭐 국내 기업 다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직할 때 업계나 기업 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실제로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견기업 그죠, 그런 사례가 근데 많아요. 인사직무로 있다가 지금 외국계 기업으로 재취업을 했어요. 네, 반대도 많아요. 외국계 기업의 인사총무에 있다가 반대로 국내 기업 좀 유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사이에 그런 괜찮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조업 회사에 있다가 교육회사 인사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사총무는 그렇게 유연한 업계를 넘나들 수 있으니까 업종에 크게 구애를 안 받아서 괜찮고요. 그리고 네. 특별하게 어떤 스펙을 딱 뭘 필요로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외국계 인사총무 이런 직무도 사실 그렇고 그런 쪽이 그냥 딱 역량이 좀 되는 것 같다 하면은 뽑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특별한 어떤 스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정리 잘 해주셨네요. 드론날려님 말을 잘 못하는데 면접 연습. 이거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네, 끝내도록 할게요. 네, 드론날려님. 말을 잘 못하면요, 면접 연습이요? 근데 특히 면접은 어떻게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벅대는 건지. 나중에 한번 아니면은- 전화 통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얼마나 말을 잘 못하시길래? 아니면 기초 상담 한번 받으러 오세요. 네, 자코스트랑 듣고. 기초상담 한번. 여러분 근데 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 특징은요, 하나의 질문을 던져도 그거를 계속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면접 때도 뭐 어디서 왔어요? 회사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뭐 타고 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뭐 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말을 이제 더 이어가면서 자신의 그런 인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어필하는 그런 지원자가 말을 되게 잘하는 지원자거든요. 사실. 네, 사실 컨설팅 때도 저희가 뭐 그런 그 답변 틀이나 좀 빠르게 확실하게 면접에서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사실 교육을 하는데 보면은 근데 핵심은 보면은 면접도 사실 말하기이기 때문에 본질은 저희가 영어 배울 때 보면 연습을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도. 질문 받으면 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거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답변이 아마 생각이 안 나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이건 사실 연습 부족이에요. 네, 연습 부족인 거고. 네. 근데 아마 방법을 또 모르셔서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도 사실 답답하실 거예요, 보면.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막 식은땀 많이 흘리고, 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사실 있었는데, 저는 뭐 영업 관련 지원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영업 관리도 나중에 뭐, 이사제의를 받긴 했지만, 아무튼, 네. 아무튼 보면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한번, 잡 콘서트 한번 들으러 오세요.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별풍선도 지금 안 받듯이 재능 기부로 사실 매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 콘서트랑 기초 상담 한번 받으시면서 이런 것들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근데 일단 또 면접이 또 중요한 게 그 서류 작성할 때부터 이력서나 자소서 이거부터 사실 잘 돼야 면접 답변할 때도 편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류 작성부터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벌돌이님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학사 취업과 석사 취업의 차이. 근데 이건 사실 직무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연구직이나 이런 분야들은 사실 석사가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뭐 경영 지원이나 뭐 영업 관리나 뭐 품질 관리나 이런 일반적인 뭐 대기업 플러스 뭐 중견기업 이런 데들은 석사라고 해서 크게 유리하진 않아요. 잘 뽑지도 않아요. 네, 잘 뽑지도 않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네. 개발 쪽이나 이런 데를 뽑는데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는 사실 석사 많이 뽑긴 네, 하는데 뭐 연구개발이나 일반 이런 다른 것이- 직무는 석사 뽑지도 않아요, 잘. 네, 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연봉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 회사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석사 근데 간혹 보면 취업이 안 돼서 뭐 대학원에 간다. 물론 그 분야가 전공 분야이고 내가 관련 분야가 뚜렷하다면 말리지를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좀 공백기를 없애보려고 대학원을 간다. 이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도 나이고 기업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네. 대학원은 여러분 선택을 좀 잘해야 돼요, 사실. 오히려 네. 그 자기의 지원 분야가 더 축소될 수도 있어요, 대학원은. 그래서 진짜 본인이 하고 싶고 인생을 걸만한 분야다라고 하면 대학원을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좀 뭔가 망설여진다. 그럼 차라리 취업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길게 보시면. 네. 그리고 대학원은 중요한 거는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취업을 위해 가는 거는 사실 전문대학원도 있지만 네, 크게 대학원은 직무마다 특히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어가시면 돼요. 마무리하죠 이제.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날씨도 많이 더운데 경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구직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빨리 저희 네, 취업기술학교도 가죠. 가야죠. 네. 더위가 싸울 것 같아요. 더위가 전지. 자, 아직 7월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취업의 신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트 있지 않아요? 마지막 멘트? 코치님 한번 해보세요. 뭐였죠?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였죠? 샤워를 하실 때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면 창밖을 바라보면 저희가 있을 겁니다. 혼자 안 하니까. 제가 있을 겁니다. 치코 씨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네. 아침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요새 많이 채용고 옷도 많이 뜨고 있으니까 저희를 생각하면서 특히 제 머리 생각하면서 나중에 머리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머리가 네. 항상 머리가 이제 약간 깻잎 머리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는 머리. 사실 세팅을 하면은 레고 머리 되는데 되는데 여러분 좀 어울릴 것 같은 머리 한번 네.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해주시면 제가 적극 수용해서 저도 추천해주시면 제가 해보고 올게요. 한번. 네, 이상한 것도 하지 마시고 반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